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155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14명이 추가되면서 역대 최다인 434명으로 늘었습니다. 병상 부족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항상 이 질문 가장 먼저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서요. 4차 대유행의 정점 언제쯤이겠습니까? 여전히 그 정점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그 재생산 지수가 1.0대에서 머무르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 같고, 질병관리청의 예측은 9월 달까지 완만한 상승을 하다가 다시 완만하게 꺾일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거리두기가 유지가 된다면 실제로 그렇게 9월 이후에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당장에는 감소될 가능성은 좀 적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지금은 거리두기의 효과와 그리고 이미 백신 접종을 한 인구 집단에 의한 그 억제 효과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나와서요. 보니까 방역 당국이 국내 확진자 10명 중에 9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됐고 또 기존 바이러스보다 최대 300배 이상의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배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전파력이 상당한 것 같거든요. 네, 이미 그 인도 지역에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고 많은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확인이 된 것은 확실히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굉장히 빠르고 강하다라는 건데 그 네. 원인이 잠복기가 굉장히 짧고 그리고 잠복기가 끝나자마자 이 바이러스 배출량이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두세 배 이상 많이 나온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를 따라잡기가 어렵고 확산세가 한 번 발생을 하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기존의 유행을 주도하는 바이러스를 단시간 안에 대체한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또 우려스러운 수치도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최다인 434명이 나왔거든요. 교수님 병원에 계시니까요. 교수님 병원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병상이 지금 어떤 정도로 차 있습니까? 저희 병원의 그 위중증 병상은 23자리가 있습니다. 이 네. 중에 그 두 자리 또는 세 자리는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그 중등증 환자의 그 중증 진행을 대비해서 항상 비워두고 있고요. 네. 나머지 20자리 정도를 그 중환자를 받게 되는데 지금 한 자리를 제외하고 다 차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모두 코로나19 환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좀 그만큼 많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지난 3차 유행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 당시에도 중환자들이 많이 늘었지만 이 중증 병상의 가동률이 60%에서 70%까지 오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80%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90% 이상 유지되는 경우는 없었던 기억입니다. 상당히 좀 심각성이 느껴지는 상황인데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실 때요. 지금 보면 젊은 층에서 주로 유행을 하고 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습니까? 중환자, 위중증 환자를 봤을 때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3차 유행과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에는 60대 이상, 주로 7, 80대가 위중증 환자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의 경우 지금 70대, 80대 위중증 환자는 없는 상태이고 주로 네. 50대 그리고 60대가 전체 중환자의 7,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연령이 많이 낮아졌다. 그리고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에크모와 같은 가장 그 위중한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기구가 거의 그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 80대가 많다가 지금은 5, 60대가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다.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 건가요? 젊은 층의 경우에 치료 기간이 더 긴 겁니까? 이게 조금 표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예. 70대, 80대는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그 짧은 기간 안에 사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런 그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50대, 60대의 경우에는 이
이 조금 이 70-80대보다는 조금 더 질병의 진행에 대해서 좀 버티는 힘이 좀 더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에크모 사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에크모 사용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에크모 사용하는 환자도 역대 최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에크모 치료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좀 부족할 것 같아서요. 네, 우리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중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폐렴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호흡으로는 산소 공급이 몸에 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이제 고유량 산소라고 해서 그 아주 강한 압력의 산소를 많은 양을 일시에 코를 통해서 주는 그런 그 산소 투여기를 활용을 하고요. 네. 이걸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인공호흡기를 달게 됩니다. 음. 그런데 이 인공호흡기로도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되는 상황이 되면 혈액을 몸 바깥으로 빼서 여기에 산소를 투여해 준 다음에 다시 몸으로 넣어주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네. 에크모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 지금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에크모를 사용한다라는 얘기는. 네, 지금 뭐 이 지난 그 7월 이후에 저희 병원에 있는 에크모 장비가 이렇게 가동률이 높은 적이 없을 정도로, 거의 남아 있는 에크모가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에크모라고 하는 이 기계를 코로나19 환자에게만 쓰는 것이 아닐 텐데 남아있는 기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장비 차원에서도 다른 중환자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증 외상 환자나 또는 중증의 심장 질환 환자들을 위한 에크모는 한 대씩 지금 그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갖고는 있지만, 나머지 에크모 기계는 지금 거의 코로나19 환자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중증 환자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역대 최다가 나오면서 누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들어보니까 뭐 병상도 병상이고 장비도 그렇고 의료 인력도 부족할 것 같고 대비책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사실 그 중환자 병상을 늘리는 문제는 단시간 내에 해결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병상을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중환자 치료 역량을 가진 의사 간호사를 확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최대한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억제해야지만 이 위중증 환자도 같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의료기관에서는 지금 이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이런 중증 환자 진료에 대비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결국에는 그 환자 수를 줄이는 데는 백신 접종 속도가 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 의료 체계에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 백신 접종에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국민 70%가 접종을 1차 접종을 완료한 시점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괜찮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라는 것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지금과 같은 방역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얻는 사회 경제적인 손실이 더 큰지, 아니면 방역을 완화해서 사회 경제적인 활성화를 이끌어냈을 때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일어나는 피해가 더 큰지를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위해서는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그 비율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네. 정부는 70%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위중증 환자의 발생 비율을 보면은 70%보다 훨씬 더 상회한 그런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네. 높은 접종을 하더라도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유행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방역 체계, 특히 의료기관의 이 진료 체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어서, 이 네. 위드 코로나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신중한 접근과 아주 그 점진적인 그런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70%보다 조금 더 높아져야 된다라는 말은 사실 80%까지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 청소년이나 그 백신을 지금 맞지 않는 대상들도
맞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 연구를 보면은 이게 그 산술 평균적인 그런 데이터긴 하지만 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106% 이상 접종을 해야지 이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결국은 지금의 접종 목표로 우리가 아, 예상하는 우리가 그 원하는 그런 집단 면역 상태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만으로는 우리가 방역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위드 코로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음. 일정한 거리 두기는 계속해서 같이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핵심은 마스크 착용이고 그리고 네. 이 방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를 먼저 없애는 그런 정도의 접근이 지금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거리 두기와 백신 접종률을 뭐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정부의 만약에 목표대로 간다라고 하면 또다시 의료 체계에 좀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영국의 예를 들면은 영국이 70% 이상의 성인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한 뒤에 방역을 완화시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국 상황을 보면은 매일 2만 명에서 3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네.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은 이걸 왜 받아들이고 있냐면 더 나쁜 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음, 2,000명 이상이 사망하던 시기에서 지금 상황은 사망자가 10분의 1로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기본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에서 영국과 같은 상황이 생겨서 하루에 100명, 200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의료 체계는 견뎌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신중한 어.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보다 더 신중한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